자, 326번. 자, 326번. 한번 볼까요? 민철이하고 수연이가 162번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민철이가 K번 이길 이상 이길 확률이 0.31이다. 민철이가 K번 이상 이길 확률 0.31. 자, 식으로 써볼까요? 민철이가 K번 이상 이길 확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민철이하고 수연이가 162번에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랬으니까 162번이면은 그럼 그냥 계속 가위바위보 한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했죠? 뭐 한 겁니까? 독립시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시행 16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에 대한 거니까 자, 요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 요거 뭐냐면 민철이가 이긴 횟수예요. 이게 민철이가 이긴 횟수입니다. 그럼 나는 뭐에 대한 분포를 구해야 되냐면 X에 대한 분포를 구해야 됩니다. X에 대한 분포라는 건 뭐냐면 민철이가 이긴 거에 대한 분포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민철이는 어떻게 이겼어요? 민철이는 어떻게 돼요? 수연이하고 가위바위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 얼마입니까? 요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죠. 민철이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요. 이길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 맞습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맞아요? 자, 민철이가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수연이가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전체 9가지 분해. 민철이가 이기는 경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주먹으로 이기든가, 가위로 이기든가, 바로 이기든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3분의 1. 수연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비길 확률은? 3분의 1. 됐어요? 그 둘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는 거 다 3분의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항분포로 가시면 되겠죠? 이항분포니까 전기분포로 가시면 되겠죠? 자, 곱합시다. 54가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자, 54에다가 3분의 2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18이 되나요? 36이네요. 그래서 6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갖고 표준화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표준화 시키면 표준 편차 분해 별량 빼기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K-54가 되고요. 자, 이 결과가 0.31하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전기분포 곡선 그리셔야 되겠죠? 자, 곡선 그려보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0이 있고 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선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이 여기가 0.31한 거죠. 여기 0.31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0.5일 때가 얼마라고요? 0.19라고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0.5인데 여기가 0.3 하면 여기가 0.19네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0.5면 되겠네요. 요거 계산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민철이가 K번 이상 이길 확률을 해갖고 아까 그 내가 다시 적는 거 막 보여줬었죠? 읽는 순서대로 적는다 해갖고 P를 앞에다가 마지막에 적었잖아요. 요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민철이가 이긴 횟수니까 민철이가 이긴 횟수에 대한 분포를 구해와야 되겠구나. 요거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야. 요 X에 대한 분포 써야 되는 거야. 요 X에 대한 분포라는 건 뭐야? 민철이가 이긴 횟수에 대한 분포 쓰는 거야.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통계적 추정입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 110페이지고요. 거기 110페이지에 1번 보라 색깔 1번 동그라미 모집단과 표본에서의 용어 해가지고 그 용어 지금 밑에 6개 나오는 거 보이죠? 예, 잠깐 정독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정독. 자, 시험 봅니다. 용어 제대로 외웠는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 읽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이랍니다. 모집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집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그 자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그냥 뭐 전체다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주어진 거 가지고 그냥 시행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는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구분을 좀 하겠다 이거죠. 왜냐면 다른 게 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요. 모집단은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x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풀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거 그냥 얘기한 겁니다. 전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x의 평균을 m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분산을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포를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그냥 말을 모집단이다라고 붙인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그 밑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표본이라고 나오죠. 모집단 가운데서 조사를 하기 위해 뽑은 자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집단이 이 안에 막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막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료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겠죠. 여기서 내가 일부를 뽑은 거예요. 일부를. 자, 이렇게 해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나온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5개가 있겠죠. 5개가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표본은 샘플입니다. 샘플. 아, 샘플 뽑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확 오죠, 갑자기. 그냥 이게 차례 전체 있으면 아, 샘플 뽑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샘플 몇 개 뽑았습니까? 5개 뽑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표본의 크기 5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어요? 이걸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나오는 건 이제 통계조사, 그 다음에 통계조사 해갖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요. 표본조사는 이것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출 나오죠? 추출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말 뜻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복원 추출은 뭡니까? 내가 뽑았던 거를 다시 넣고 다시 뽑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비복원 추출은 꺼낸 건 다시 안 꺼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비복원 추출이 되겠죠. 예, 그것이 지금 거기서 나온 것이 용어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요 기본 용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짓거리를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이거 다 조사하면 되지.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표본을 꺼내서 왜 표본 조사를 할까요? 샘플 조사. 자, 이런 거죠. 전구회사 사장이 전구를 만들었네? 근데 이제 광고를 해야 돼. 우리 전구는 몇 시간 갑니다. 이렇게. 우리 전구는 1년 가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1년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그 전구를 다 확인하면, 즉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8 전구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만 뽑아서 하겠지. 일부만 뽑아서. 너무 당연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우리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선거 안 하죠? 나 선거 해봤어요. 선거할 때, 그죠?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선거할 때 그 전 국민, 우리 5천만의 전 국민을, 5천만 아니잖아요. 몇 명이 하죠? 3천만인가? 얼마? 아무튼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막 여기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출구조사를 하는 거 하죠. 출구조사 뭐예요? 그 학교 앞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누구 뽑으셨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해봤구나. 나오면 그래 물어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죠.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나왔다. 그게 표본입니다. 자, 느낌 뭡니까?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일부만 꺼내가지고 우리 요걸 가지고 요것만 조사해서 우리 이거를 예측할 수 없을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런 샘플만 꺼내서 야, 요거 조사해서 요것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오는 거 뭐 있어요? 모의고사 시험 보면 네이버에 실시간 뜨잖아요. 어떻게 떠요? 이타스, 매구스터디, 종라학원, 막 이런 식으로 대승학원,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갖고 일부 인원만 클릭한 거잖아요. 내 답을 입력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의 샘플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표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지금 5개를 뽑았으니까 5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자, 표본의 크기를 이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좀 바꿀게요. 표본의 크기 n개 뽑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개 뽑아서 여기에 n개가 된 거예요. 자, 됐죠? 지금은 5개지만 이제 n개가 된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우린 n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걔네들의 평균은 당연히 n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x 더하기 자료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개로 나눈 거, 이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조금 기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살짝 바꿀게요. x, x 얘네들이 별량인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인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있는 이 5개에 대한 평균, 여기선 5개에 대한 평균, n개로 일반화 시켰으니까 n개에 대한 평균. 자,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표본을 꺼내서 그거의 평균을 구했다. 표본 평균. 그거를 갖다가 기호로 뭐라고 정리하면 x바라고 적습니다. x바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 다같이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뭐라고? 내가 모집단 전체에서 표본을 꺼낸 다음에 그걸 갖고 평균을 구한 거. 자,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흐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n개의 자료를 가지고 우린 이거 갖고 분산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걸 무슨 분산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표본 분산이라고 하겠죠. 이거를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본 분산은 보통 S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분산 어떻게 배운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제평, 평제 이렇게 배웠죠? 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써볼게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다 더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로 나눈 거? 이걸 갖다가 평균이니까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얼마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말이야, 요건 n으로 나누면 안 되고 n-1로 나눠야 돼. 요거는 하나의 약속이야. 오케이? 요거는 조금 기억해야 돼. 다시,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편차 제곱의 평균 했으니까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게 맞잖아. n개니까. 근데 n-1로 나눠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이 표본이라는 거 가지고 뭘 예측할 거야? 모집단이라는 걸 예측할 거라고. 대통령 선거한 걸 일부 출구조사를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뽑혔는지를 조사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걸 알러 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표본을 꺼내서 분산을 쫙 구해봤더니 항상 차이가 나는 거야. 표본 분산하고 그냥 모집단의 분산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아, 야 하나 덜 나누면 모집단의 분산하고 완벽히 똑같아 라고 약속한 거야. 매우 근접하고 매우 비슷하니까 요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건 n-1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일단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을까요? 자, 쭉 내려가시면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표본 분산. 거기에 n-1로 나눴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보시면 이게 여기만 색깔 분필이죠? 여기만? 여러분들도 여기다 강조 표시를 좀 해주셔야고요. 오케이? 그래서 n-1로 나눠줘야 분산이 정확히 일치하더라. 표준 편차는 쓸 필요도 없죠. 그냥 여기 쓰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이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겁나 많은데 이거 대통령 선거했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양천구 앞에서만 조사를 했네? 양천구 앞에서만 조사를 한 거야. 근데 양천구의 또 그 지역에, 신정동에 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호 1번을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렇잖아. 왜 지역별로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없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양천구에서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 본 애들이 다 이타스 들어가갖고 다 입력을 한 거야. 그 저 밑에 있는 지방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매구 스터디 가서 입력을 했네? 그러면 이타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된 거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야, 이거 하나만 해서는 신뢰도가 안 생기겠는데? 이거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거예요. 여러 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타스, 매구스터디 이런 식으로. 양천고, 백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뽑는 거예요. 여러 개를 뽑아서 쭉 뽑아서 여러 개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다시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평균을 다시 구하겠다. 아, 그러니까 표본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하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쭉 뽑은 다음에 다시 했더니 이것은 매우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한 거, 이거의 평균을 구한 거, 이것의 평균을 구한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만 일부만 꺼내서 구한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같은 시행을 쫙 야, 일어나라! 쫙 반복해갖고 똑같은 시행을 반복해서 그걸 다시 평균을 구한 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하겠다. 자, 그럼 이걸 기호로 써볼까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이거라면서. 이거 자체가 표본 평균이야. 요거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읽기로 한 거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얘는 정확히 누구랑 똑같냐면 얘는 정확히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똑같겠습니까? 근데 매우 비슷하더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또 뭐 구해야 돼요? 표본 평균의 뭐도 구해봐야 됩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해봐야 되겠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모집단의 분산과 정확하게 n으로 나눈 것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자, 공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거 적어보고 지운 다음에 다시 이제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확인 작업을 좀 거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 또한 평균과 분산이 뭐를 이루냐면 정규분포를 이루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정규분포는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얘는 여기다 똑같이 m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들어오겠죠. n분의 1의 분산.
이렇게 돼서 이것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봐봐.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평균 분산이 이렇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N인 샘플들을 꺼내서, 표본을 꺼내서 생각을 한다면, 걔네들은 확률 변수가 X파, 표본 평균이 된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분포가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유지가 되더라. 요것이 표본에 대한 분포가 되겠습니다. 요게 최종 정리가 되는 거야. 요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 되는 거고, 이거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쌤이 대통령 선거, 모의고사 본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걸로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시험을 봤어요? 전체가 시험을 봤네요? 일부만 뽑았네요? 일부만 뽑은 거. 양천구만 뽑았다 칩시다. 양천구만 뽑았어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구한 것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가 되는 거고. 근데 양천구만 뽑은 거 가지고는 내가 모집단을 생각할 수 없겠네요? 양천구, 배감구, 신목구 다 확인해서 걔네들을 쫙 다 구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 됐습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평균 자체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다? 그게 모평균과 같다라는 것으로 유지된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모집단 가지고 표본의 크기인 걸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측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 작업을 왜 한다고요? 다 조사하기 너무 빡세니까 일부를 조사해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약속이다. 통계라는 게 결국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 자,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